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시장 군수들이 석탄 발전 폐지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탈석탄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산 메추리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충남 네 번째 사례로 방역당국은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김진권 태안군 의원이 군정을 폄하하고 공무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태안군 부서장들의 성명서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농어촌 버스 무료 환승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순환 버스 개통에 따른 주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5일부터 무료 환승 혜택이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단체장들이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겁니까? 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탄소 중립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 석탄 발전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보면 먼저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해 미세먼지와 송전탑 등으로 인한 갖가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 중립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남 지역의 탈석탄 정책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됩니까? 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전국 화력발전소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는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폐지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 폐지된 보령화력 2기까지 포함하면 충남에선 모두 16기가 폐지되는 건데 문제는 현재까지 대안으로 제시된 게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 2기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석탄 발전 폐지로 인해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생산 유발 금액 19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금액 7조 8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메추리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서산시 부성면 가금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메추리 11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천안과 홍성, 예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 주변 10km까지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태안군 의원이 군정을 폄하하고 공무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태안군 부서장들의 성명서에 대해서 김 의원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장들의 성명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의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에는 퇴장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겉옷을 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의회 직원의 무리한 승진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복성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별정직 공무원의 팀장 보직 부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농어촌 버스 무료 환승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포 신도시 순환버스 개통으로 두 지역 사이의 환승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 주민들은 25일부터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환승 할인 손실금은 각 군에서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70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로 조사됐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도 12만 3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없으니 당연한 상황이겠죠. 특히 첫째 아이의 수는 전년보다 늘기는 했는데 둘째와 셋째 아이가 20%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백화점에서도 저출산 시대에도 아동용품 매출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VIP, Very Important Baby족이 늘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 VIP, 매우 중요한 아기라는 신조어입니다. 귀하디 귀한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이렇게 아기 한 명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출산율은 줄어들고 아이는 귀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과연 맞을까요? 지금의 이 같은 상황에 결혼은 글쎄 아이도 낳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요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이끌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산군에서 마을 만들기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마을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의 김덕훈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김덕훈 팀장입니다. 예,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가 제15기 마을대학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마을대학이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제15기 마을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는데요. 마을대학은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운영되고 있고 약 6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센터의 대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대학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신규 마을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리더 및 마을 활동가로서 필요한 실무 교육과 더불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와 참여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네, 마을대학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론교육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을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마을 재산 및 마을 규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요.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퍼실리테이션 교육, 또 문화복지 프로그램 직접 체험해보는 것과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직접 가서 견학하는 선진지 견학 등으로 총 6회차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예,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텐데요. 먼저 신청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교육 신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대학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 과정으로 농촌 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공동체 강화를 위해 주민과 마을 리더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김덕훈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이블 TV 78개의 권역 콘텐츠를 한 곳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역 정보 포털 가지가 23일에 오픈했습니다.
가지는 세상을 가지다라는 슬로건을 포방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전국 케이블 TV 지역 콘텐츠를 한눈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소식을 담은 가지 뉴스, 지역 축제와 명소, 맛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어디가지, 또 지역 채널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가지 TV,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가지 마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지 프로젝트는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추진하고 전국 지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협력해 완성됐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충남 지역에서 모두 369명이 출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 충남 지역의 경쟁률은 2.3대 1로 158명의 농수협 산림조합장을 뽑습니다. 투표는 다음 달 8일에 실시되며 각 후보자의 직업과 학력, 경력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담의료센터가 홍성의료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약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홍성의료원 지하 1층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구축했는데요. 이 센터는 2025년까지 운영되며 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건강검진, 재활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도 내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